안녕하세요. 주성환 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환율과 트래픽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먼저 트래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트래픽이라는 거는 유입자, 그리고 조회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보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 또는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환율이라는 건 이 광고를 보고 들어왔고 실제로 내가 원한 액션을 이 사람들이 했을 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가 전환율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눌러보고 알림 신청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보고 실제로 그 알림 버튼을 누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었고 이 광고를 보고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 실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전환율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더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픽하고 전환율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트래픽과 전환율이 어떻게 나와야지 긍정적인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홍보하려는 매장이 됐든 상품이 됐든 어떤 서비스가 됐든 간에 일단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막 씁니다.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꾸준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트래픽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트래픽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통은 그 광고를 하는 매체에서 조회수로 표기가 되거나 유입자 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상향한다. 그러면 매우 긍정적인 광고가 되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제품을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나갔는지를 데이터로 볼 수가 있고, 구매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제품과 내 서비스와 잘 맞는 사람들을 점점 타겟층을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 광고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실제로 클릭하는 사람들이 성별은 어떻게 되고, 지역은 어떻게 되고,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점 좁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데, 트래픽은 막 늘어나는데, 매출은 평상시랑 비슷하다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광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마저도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내 제품이 매력이 없었나? 혹은 내가 타겟층을 잘못 설정했나? 아니면 내가 광고 페이지를 잘못 만들었나? 이런 분석들이 필요하겠죠. 최근에 제가 토스라는 앱에서 재밌는 그 메뉴를 하나 발견했는데, 1분 만에 5,000명에게 광고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토스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내가 글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설정하고 사진을 한 장 올리면 내가 원하는 링크를 거기다가 올릴 수가 있죠. 연결을 해 놓으면 이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토스에서. 그래서 약간 반강제로 보게 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웹사이트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성과 보기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여드리면, 제가 5만 원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처음 광고한 거거든요. 16일 날 게시를 했고 사진 한 장 올렸고 사이트 웹페이지를 넣었습니다. 5만 원 예산했고 그다음에 14만 회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590회 정도 나왔고 전환율은 한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4만 조회수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1,400회 정도 됐다고 봐야죠. 근데 1%의 전환율이 과연 높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적어도 전환율이 한 3%, 5%까지 돼야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스에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지, 내가 진짜 이거에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개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웹사이트까지 연결돼서 내가 원하는 행동 유도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광고 지면을 볼 수 있는 게, 네이버 메인 창을 들어가 보시면 하단부에 쇼핑 맨즈 원뿔딜 쇼핑 라이브라는 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쇼핑 맨즈가 네이버에서 어떤 광고 상품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총 10개의
상품, 구자라고 하는데 이 구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건 입찰로 들어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경매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책정한 그 최소 광고비를 적어내 가지고 나만큼 많이 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 구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하고 금액은 뭐 그날그날 다른데 보통 600에서 한 800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해보니까 유입자 수는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전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눌러보기만 하고 구매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저희가 뭐 타깃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소비자들한테는 좀 어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뭐 계절 상품이나 아니면 뭐 G마켓 11번가, 뭐 신세계, 롯데 뭐 이런 큰 유통기업에서 큰 세일 같은 거 이제 박앤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스마일 데이, 기획전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맞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래픽이 높고 매출이 만약에 유지되거나 떨어지면 어떤 게 안 좋은지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런 품질 지수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바가 한 4칸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유입자 수는 엄청 많고 판매량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혹은 비슷하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이 매력이 없고 전환율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 품질 지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4칸 돼 있던 게 3칸 되고 3칸 돼 있던 게 2칸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내가 광고비를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현재 입찰가 보시면 제가 100원에 설정을 해놨는데 100원에 4칸 찬 거랑 100원에 6칸 찬 거랑 이 광고 노출되는 순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품질 지수가 높을수록 내가 비용을 조금만 넣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트래픽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매출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올려나가는 것이 이 품질 지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품질수가 떨어져서 내가 광고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고 네이버 입장에서 이 제품은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한 개념이지만 광고를 평상시에 잘 해보지 않았거나 이제 막 광고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광고를 만들어서 뭐 물건을 판매하든 내 제품을 이제 알리는 그런 단계에서 어, 많이 보면 그만큼 많이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우 냉정하고 광고를 휘황찬란하게 너무 많은 글을 쓰고 어려운 단어를 쓰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는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